그런 부분은 충분히 걱정할 만합니다. 왜냐하면 대통령이 없으니까 전화 통화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.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가서 만나기까지 하고요. 그런데요. 그런 우려는 뭐 당연합니다만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생각을 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싱 안 나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. 제가 트럼프 1기 시절에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러 온 수많은 지도자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지켜보기도 했는데요. 그 결과가 제가 생각하기로는요. 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친분을 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말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,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일본의 아베 총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가장 먼저 봤던 사람이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인데요. 그 트리도 총리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면박당하다시피 했고요. 계속. 그리고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맨 처음 보고 찾아온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. 임기 내내 대립하다가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동 미군이 3만 몇천 명 있는데 10,000명을 이전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. 그러니까 미리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. 시진핑 국가주석도 맨 처음 왔고요.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손녀딸을 불러서 중국어 노래를 연습시켜서 중국어로 노래를 시켜요. 그렇지만 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잖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걱정할 점은 있습니다.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일찍 만난다? 물론 가장 좋은 건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주파수가 맞아서 아주 잘 맞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게 만나고 오히려 지금 리더가 없으니까 좀 나중에 협상을 하자. 중요한 부분을 좀 밀어놓자라고 동맹으로서 요청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. 핵심은 방위비라고 생각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퇴임하고 나서 선거에 지고 2021년 뉴욕타임스 기자를 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났습니다.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질문을 하거든요. 재임 시절에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였냐? 못하고 나와서 아쉬운 점이 뭐였냐?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수출차에 관세를 매기지 못한 게 안타깝다라고 합니다. 이건 최근에 계속 자동차 관세로 나오고 있죠.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게 뭐냐?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요.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우리가 삼성 TV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파는데 그 방위비 하나 안 올려줘?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. 가장 아쉬운 두 가지로 꼽은 중에 하나가 한국의 방위비니까요. 우리는 지금 뭐 관세나 이런 압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강하게 들어올 압박은 방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방위비가 많아 가지고 지금 미군들이 거의 다 쓰지 못해서 남겨두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우리는 항목별로 방위비를 줍니다만 그게 아니라 미국은 주둔비 자체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달라는 거거든요. 미국의 계산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비의 3분의 1 정도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10억 달러, 뭐 아니면 50억 달러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들을 만족시키고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머리를 써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